정말 저게 시위 현장이라고? 여기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한국인들의 시위 현장을 목격하자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도대체 이 대학 교수는 어쩌다가 그 현장에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있는 엘레나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한국인 남성과 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 참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인들의 특별하고도 강렬했던 현장을 경험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사실 동생 그레이스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참 유별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이냐고 했죠. 동생은 남자친구를 따라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저희 자매는 어머니가 계시지만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연을 끊고 산지 오래입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너무 어릴 때여서 잘 알지 못하지만 딸들에게 선뜻 말해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사랑이 늘 그리웠고 친구들의 집에 갔을 때 친구의 아버지를 볼 때면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저도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고 동생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동생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고 특히 아버님이 자신에게 살뜰하게 챙겨주신다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한국에서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정말 아낀다는 얘기겠죠. 저는 사회학 교수로 있으면서 아시아의 국제 정세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한국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제가 대학생 때 연세가 많은 교수님께 한국의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1988년 한국에서 첫 올림픽이 열렸을 때 방문을 했었던 경험을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셨었죠.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아픔을 가진 나라라고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강제로 가족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가 갑작스런 경제 성장을 하면서 올림픽까지 개최를 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1988년 한국의 서울에 방문했을 당시 경제적 성장은 했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시설이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다고 하셨어요. 한 번은 식당에 갔는데 푸세식 화장실을 경험했다는 말씀에 학생들 모두 놀랐던 일이 있었죠. 그때 학생들의 표정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한국이 대단한 나라인 건 맞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저의 머릿속에 있었고 당연히 지금은 더 많은 성장을 했으니 그렇진 않겠지만 저는 한국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을 방문 후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한국은 문화강국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수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얼마 전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의 아파트라는 노래는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거든요. 그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였죠. 얼마 후 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호텔에서 묵으려고 했지만 동생과 제부가 자신들의 신혼집에서 모시고 싶다고 해서 동생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기로 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인해 어머니는 많이 피곤해 하셨어요. 동생 집은 불편할 텐데 그냥 호텔을 예약할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는 내내 힘들어 하셨는데 입국 절차가 길어질까봐 걱정이 됐었어요. 하지만 얼굴인식 자동 출입국 시스템으로 신원 확인이 빨리 진행이 되면서 기다림 없이 통과가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아직 이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보다 더 높다는 건지 의아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공항 곳곳에는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각자 업무가 다른 로봇들이었습니다. 청소를 하거나 수화물을 옮겨주는 등 열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움에 어리둥절해 있는데 동생 부부가 마중 나와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제부는 여러 번 미국에서도 봤었지만 한국에서 보니 더 멋있어졌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같이 화장실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한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던 교수님의 화장실 사건이 생각나서 겁이 났지만 어머니가 급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여기가 정말 화장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깨끗해서 바닥에서 자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미국은 한국보다 이런 시설이 뒤처진 게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공항을 가도 이런 시설은 없거든요. 특히 화장실은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제부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많이 피곤해 하셨던 엄마는 입국 절차도 금방 끝났고 편의시설들을 이용하시더니 금방 피로를 회복하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연신 놀라움을 표현하시면서 한국의 현재 모습을 눈에 차곡차곡 담으셨습니다. 저 역시 이런 한국의 모습이 놀랍기도 했고 동생이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안도감이 들었어요. 동생 부부의 집은 서울은 아니었고 외곽의 아파트 단지였는데 한국은 정말 아파트가 많더군요. 주택을 선호하는 저로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외관은 높고 세련된 모습이었고 주변 환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고 식당과 카페, 병원과 약국, 은행과 관공서도 인접해 있었죠. 동생 부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저와 엄마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밝고 깨끗한 인테리어로 잘 꾸며져 있었고 세련된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공간을 아름답게 빛내주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도착하던 날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웠었는데 집안에는 뭔지 모를 훈훈하고 따뜻한 공기가 채워져 있었죠. 난로를 켜놓은 것도 아니었고 그 어떤 난방기구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발바닥에 따뜻함이 전해지더군요. 동생은 보일러를 켜놓아서 따뜻한 거라고 했어요. 바닥에 온수관이 깔려 있는데 물이 데워지면서 바닥이 따뜻해지는 원리라고 했죠. 한국에서는 온돌이라고 하는 난방 방식을 200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방바닥 아래에 불기운이 지나가는 터널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널쩍한 돌을 얹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진흙을 발라 완성한다고 했어요. 그 돌이 구들장이라고 하는 건데 아궁이에 불을 떼면 더운 기운이 방바닥 아래의 빈 공간을 지나면서 구들장을 데우고 따뜻해진 구들장의 열기가 방 전체에 전달되면서 난방이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부는 저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엄청 한국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놀랍긴 했어요. 온돌의 원리는 공기를 나쁘게 하지 않고 건조하게 하지 않으면서 따뜻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던 건지 한국의 선조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바닥이 너무 좋다면서 눕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방에 잠시 누워 계시라고 하고 우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부는 요리사로 동생과도 미국의 식당에서 첫 만남을 가졌어요. 기업화되어 있는 큰 식당에서 선임 요리사로 일을 하는데 미국에 오픈하는 체인점에서 1년을 지내면서 동생과도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부가 저녁을 준비하는데 메뉴를 물어보았더니 불고기 전골과 모듬전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국식 치킨이나 삼겹살을 선호하지만 어머니께서 드시기에는 부드러운 고기가 괜찮을 것 같다면서요. 섬세하고 배려심 있는 제부가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동생이 반했나 봅니다. 한식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니까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스테이크와 샐러드를 먹으니까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가 않은데 한식은 한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도 데치고 삶고 무치고 굽고 볶는 등 몇 배의 과정이 더 필요하더군요.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정갈하고 깔끔한 한 상이 차려졌고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 그런지 입에 넣을 때마다 감탄사를 연발하며 먹었는데요.
불고기 전골은 미국에서 먹어봤던 불고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한우도 맛있었지만 같이 들어있는 버섯과 양파가 정말 맛있었어요. 달콤 짭조름한 맛은 밥을 부르는 맛이었죠. 모듬전은 부침개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호박전과 부추새우전, 표고버섯전 이렇게 세 가지의 전이었어요. 간장을 찍어 먹었는데 재료 본연의 맛이 일품이었고 음식들이 다 따뜻해서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직접 한국에서 드라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가장 최근에 보았던 게 눈물의 여왕이었답니다. 드라마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 드라마는 1편을 보면 무조건 끝까지 봐야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려고 채널을 돌리다가 갑자기 뉴스 채널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였고 우리는 당황스러웠어요. 현재 한국의 정세가 많이 혼란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몇 시간 후 비상계엄은 해제가 되었지만 갑작스런 상황에 국민도, 국회도, 언론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며칠간 머물렀지만 우려했던 상황들은 발생되지 않았고 저는 독특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시민들이 모여 시위하는 모습을 뉴스에서는 중계하였고 주말에는 그 상황이 극에 달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랐던 건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었고 시위의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질서정연했고 폭력 없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방법이 너무나 평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시위라고 하면 불 지르고 폭행을 가하고 주변 상가에 도둑질이 만연한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주변을 치우고 정리를 하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시위의 분위기도 달랐어요. 노래를 하고 불빛이 나오는 봉을 서로 흔들면서 마치 축제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직접 거리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남을 해치지도 않고 폭력이 없는 시위는 난생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도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모습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취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국의 BBC와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다뤘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직접 눈으로 그 상황을 확인하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정치적인 메시지를 넘어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며 빛나는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였어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한국 국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를 시킬 수가 있다니 저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도 계셨는데요. 그 아이들에게는 오늘의 이 모습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사실 이런 축제를 방불케 하는 시위의 모습은 과거 강압적인 시위 현장을 겪었던 한국의 기성세대들에게 낯선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어둡지만 않은 분위기의 시위가 더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K-팝이 흘러나오고 축제의 장이 된 듯한 시위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자신의 SNS에 시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적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 역시 이런 시민들의 시위 현장을 민주주의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시위를 묘사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거라고 보도하지만 이런 훌륭한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 방송된 이상 이번 일로 한국은 더 와보고 싶은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은 저에게 전화로 걱정스러운 마음에 현재 상황을 묻기도 하셨어요. 동생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월드컵 경기를 할 때 거리로 나와서 단체로 응원을 한다는 말을 듣고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정말 엄청난 인파가 거리에 모여
빨간 옷을 입고 함께 응원하는 사진을 보았어요.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같이 열심히 응원을 하고 머문 자리는 정리를 하고 간다는데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연구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괜히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을 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전쟁을 겪고 폐허였던 땅에서 100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나라가 커질 수가 있단 말인가요? 기술력은 또 어떻고요? 5월에 발표됐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인 미국의 90%에 육박하며 곧 그 격차를 따라잡을 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래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이고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죠. 여러 방면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을 보니 미국도 중국도 바짝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일이면 한국을 떠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큰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것을 얼른 알려주고 싶네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특히 제부가 해주었던 한식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어제는 키조개 미역국을 먹었는데 미역이 그렇게 맛있는 식재료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역을 먹어본 거랍니다. 한국에서는 미역 같은 해조류를 많이 먹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피부가 좋은가 봅니다. 동생이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자주 볼 수는 없겠지만 덕분에 한국에 자주 올 수 있는 이유가 생겼네요. 정말 한국은 저에게 이제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생이 한국인과 결혼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된 엘레나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는 사연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국에 오셔서 재밌는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